한국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2002년 월드컵,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당시 국가대표 선수들의 맹활약만큼 경기를 판정하던 심판들도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런 이슈가 오래도록 기억될 만큼 스포츠에서 심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세계 무대에서 경기를 심판하는 한국인을 만난다면 참 반가울 것 같은데 성사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디어 심판 불모지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NBA 프로농구 정규리그 심판이 탄생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보시죠. 30대 이상이라면 2002년의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대표팀을 응원했고 하나가 된 대한민국의 힘으로 월드컵 4강 신화를 써내렸죠. 한 경기 한 경기 주옥 같은 장면들이 많지만 잊기 힘든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와 붙은 16강전인데요.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던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넣으며 8강에 진출하게 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하지만 알고 보니 12번째 선수가 피치에서 뛰고 있었다고요. 히딩크 감독이라 생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이탈리아 경기만큼은 모레노 심판이 12번째 선수로 불릴만 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월드컵 시즌만 돌아오면 이탈리아와 한국 경기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를 심판 덕을 크게 본 팀으로 꼽을 정도이니까요. 2002년 당시 프란체스코 토티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선수는 물론 AS 로마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던 세리에A의 에이스였습니다. 이런 토티가 전반 21분 공중볼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이용해 김남희를 가격해 옐로카드 한 장을 받았는데요. 연장 12분이 지난 시간에는 박스 안에서 송종국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주장했다가 헐리우드 액션 옐로카드 추가로 퇴장당하죠. 이탈리아 언론은 첫 번째 김남일과의 충돌에서는 옐로카드가 합당해도 두 번째 박스에서 넘어진 상황은 옐로카드까지 갈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당시 경기를 중계하던 송재익 캐스터는 행운의 여신은 우리 쪽으로 미소를 짓습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우리나라가 보기에 옐로카드는 당연한 결과였죠. 헐리우드 액션과 시뮬레이션을 행하는 선수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기로 한 피파의 규율대로 단호하게 퇴장을 선언한 모레노 심판에게 한국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이후 모레노 심판은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그를 따라하는 패러디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모레노 심판을 패러디한 배우 임채무는 이 광고로 2006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광고인이 뽑은 모델상까지 받을 만큼 심판의 인기는 대단했는데요. 또 2002년 월드컵에서 화제의 중심에 선 심판은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경기인 8강전에서 주심을 본 간두르 심판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이 심판이 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8강전에서 맞붙은 스페인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심의 판정으로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최근 한 영국 매체가 리서치를 바탕으로 월드컵 논란의 사건 탑10을 선정했는데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인정받지 못한 스페인의 골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죠? 대체 어떤 장면이었길래 그럴까요? 골라인을 통과해서 볼을 찾기 때문에 골이 들어가기 전부터 부심은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후 들어간 골에 대해 인정을 해주지 않자 스페인 선수들이 주심에게 달려가 항의한 겁니다. 하지만 주심은 부심의 판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아웃 처리했고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 말하는 스페인 국민들을 향해 20년을 참던 주심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잠깐 살펴볼까요? 내 심판은 훌륭했다. 실수가 있다면 스페인에 퇴장을 주지 않은 것. 간두르 심판 또한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페인은 한국에 패배한 것에 대해 나를 탓할 수 없다. 유일한 오점은 부심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경기 이틀 후 피파에서도 회의가 있었다. 내 실수는 퇴장감이었던 스페인 선수들의 폭력적인 태클에 그저 옐로우 카드만 꺼내든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피파는 내 판정을 두고 10점 만점에 8.7점을 부여하며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은 날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경기 내내 수차례 득점 기회가 있었다. 승부차기에 도달하기 전에 경기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건 선수들 잘못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속이 다 시원한 피드백이네요. 이렇듯 축구 경기에 선수로 참여하지 않지만 경기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 심판의 가장 큰 매력이자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일 텐데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국제 경기의 심판이 탄생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피파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동할 129명의 심판 명단을 발표했지만 카타르, 이란, 일본, 중국 등 여러 국적 출신의 주심들 속 한국 심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한국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정해상 부심이 본선에 참가한 이후 월드컵 심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주심이 월드컵에서 활동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김영주 주심이 끝인 상황이라 20년이 더 된 이야기로 남았죠. 그렇다면 다른 스포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심판은 없을까요? 드디어 한 명 제대로 탄생했습니다. 최근 NBA에서 휘슬을 불게 된 황인태 심판. NBA 리그도 공을 가지고 속공 플레이를 전개하기 쉬운 스포츠이다 보니 선수들의 움직임이 빠른 것은 물론 경기 도중 승부욕으로 인한 신경전이 자주 일어나는 리그입니다. 축구보다 몸싸움이 잦고 수비와 공격 과정에서 선수들 간의 터치가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축구보다 더 날카로운 눈으로 경기 판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심판의 휘슬이 조금이라도 느리게 불리면 선수들 간의 난투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리그이니만큼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NBA 리그 현존하는 전설이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스윗하기로 소문난 스테판 커리도 경기 판정에 대해 불만을 느끼면 심판을 바로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심판은 경기 내내 선수와 감독, 그리고 심판들끼리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모습인데요. 이런 험한 곳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심판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나라의 심판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2020년 아시아 최초로 NBA로부터 미국 심판 프로그램에 초청받았던 황인태 심판은 2021년 G리그라 불리는 NBA 하브리그 심판 자격을 받아 서머리그 4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NBA 정규리그에 출전해 휘슬을 불며 NBA 정식 리그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죠. 그는 최근 10월 31일에 열린 휴스턴과 피닉스의 경기에 부심으로 투입되었는데요. 첫 심판부터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몸싸움하는 선수 말리기에 정신없기도 하고 선수보다 먼저 뛰어가 골 밑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했죠.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주심과 함께 경기를 잘 마무리한 황인태 심판. 그의 가슴은 NBA 경기장 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 뜨거웠을 겁니다. 한국 팬들도 경기 보랴 황인태 심판 보랴 정신없었겠죠. 한국 심판의 세계화 신호탄을 제대로 날린 황인태 심판.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으로 오랫동안 천조국 프로농구리그에서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